의심의 원칙. 진정으로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믿음과 지식을 의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는 당신의 편안한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나는 그것의 대부분이 단순한 의견과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원칙이며 인간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념과 지식이 무엇이든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안주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정에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새롭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각의 증거를 의심하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권위를 의심하십시오. 그들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조차 의심하십시오. 사악한 악마가 매번 당신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우리는 확고한 지식의 기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이 기초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지토, 오고 숨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의 확실한 진리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참된 지식과 이해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의문을 제기해야만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명석함의 원리. 마음에 명료하고 분명한 것만이 믿을 가치가 있고 확실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명료성 원칙은 진정한 지식과 확실성을 얻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분명하고 분명한 것만이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명확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고 알게 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가리는 사회적 조건과 개인적 편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명확하고 뚜렷한 아이디어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심과 재건의 과정은 우리 자신의 한계와 결점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일단 우리 마음의 어수선함을 치우고 나면 진정으로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명하고 더 이상 증명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지식과 이해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명확성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확실성을 찾기 위해서는 규율, 헌신, 불확실성을 포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합리적이고 깨달은 개인의 특징인 지적 자유와 자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신이원론의 원리. 인간은 육체와 비물질 정신 또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인식하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물리적인 법칙과 힘의 지배를 받는 물질적인 대상인 반면 마음은 비물질적이고 몸과 무관합니다. 조화롭고 균형 잡힌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인식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체와 그 필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는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운동과 활동에 참여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신체 건강과 웰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마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당신의 의식, 생각,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적 추구에 참여하고 가정과 믿음에 도전하고 자기 지식과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실을 형성하는 마음의 힘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며 당신의 행동이 당신 자신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필요가 모두 충족되는 균형과 조화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중적 본성을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의 두 부분을 이해하고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합리성의 원리. 인간에게는 이성과 논리의 능력이 있으며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성과 논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리성의 원리는 인간이 합리적 사고에 대한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정을 내리든 문제를 해결하든 건전한 결론에 도달하려면 합리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합리성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합리, 미신, 맹목적인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모든 상황에 접근하여 가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합리성의 원칙은 증거와 경험적 탐구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직관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념과 행동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합리성의 원칙은 삶의 복잡성을 탐색하기 위해 이성과 논리에 대한 고유한 능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그것은 비판적 사고, 회의주의, 경험적 탐구를 포용하고 비합리성, 미신, 맹목적인 믿음을 거부하라는 요청입니다. 자기 성찰의 원칙. 개인이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기 성찰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 과정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편견, 가정 및 한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성찰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노력과 정직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불편한 진실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성찰의 진정한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약점과 실수에 기꺼이 맞서야 합니다. 성찰의 원리는 인간의 삶과 성장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기 인식을 얻고 한계를 식별하며 개인 및 집단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립의 원칙. 개인은 진리를 발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외부 권위나 지식의 원천이 아닌 자신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저는 자립의 원칙이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필수적인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철저하게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지식에 진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독립적인 탐구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외부 권위나 지식의 원천을 완전히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비판적인 눈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우리 자신의 추론과 성찰의 힘에 그들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대중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립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지적 성품을 개발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과 결정에 책임을 져야만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율적인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의 원칙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인간 번영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세상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와 존엄성, 목적의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보편성의 원칙. 특정 진리와 원칙은 문화나 교육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인간의 삶과 진리 추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진정으로 보편적인 것과 단순히 문화나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정한 근본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문화, 교육 또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선천적이고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동시에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김모선의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보편성의 원칙은 비폭력의 원칙이나 정의의 원칙과 같은 특정 도덕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문화적 규범이나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과 이성에 대한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보편성의 원칙은 진정으로 보편적인 것과 단순히 문화나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유의 원칙.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이 자유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본질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자동인형이나 외력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윤리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가 환상적이며 생물학이나 환경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결정론적 사고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확실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유에는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할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진보의 원칙. 인간은 자신과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는 참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필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로서 주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세상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사용하여 과학, 예술, 정치, 도덕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보는 항상 신중함과 주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진보에 대한 열망이 우리 행동에 잠재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윤리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진보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사용할 의무입니다. 신의 원리. 신은 완전한 존재이자 모든 진리와 도덕의 궁극적인 근원으로 존재하며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저는 이 원칙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와 선의 근원이시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명상과 철학적 탐구를 통해 신이 완전한 존재로 존재해야 하며 우리의 타고난 도덕 감각은 신의 존재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물질적 소유나 세상적인 추구로는 얻을 수 없는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원리는 인간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